요즘 더 탐사가 열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든 건의를 이혼시키거나 정계에서 매몰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김건희 일가 뚝갑 패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혼은 안 될 것 같던데? 시킨다더라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서 시킨다. 제가 봤을 때 경웅 명신이 없으면은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아니 이혼을 시켜서 네. 윤석열이 남아있다고 누가 그래요? 에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거죠? 이혼을 시키는 이유가 둘이 동반으로 날리면 김건희가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꼴 보기 싫지만 룬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뽑아놓은 룬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룬을 날리고 앞으로 차기 대권 1순위 주자인 김건희를 살려두기 위해서 이혼을 시킨다는 의미예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추가로 밝혀진 게, 우리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해서는, 계좌를 활용당했다. 찍혀봐야 10매덕 벌었다. 응? 그게 뭔 죄냐? 나는 모르고 계좌만 빌려줬을 뿐이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 뒤에 MB의 그림자가 살짝살짝 비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주가 조작이 배후에 있었다라는 게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좌를 도용을 당했나 안 당했나 이건 말장난인 거고 실질적으로 김건희가 거뒀던 수익이 10억 원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580억 대였다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것이죠. 문제는 이만큼의 돈을, 그러니까 주가를 조작해갖고 그만큼 돈을 벌려고 하면 그만큼 미천이 필요하단 말이야. 일개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아니야. 그 정도의 그 주가 조작과 부양이라든지 작전 세력을 운영하려면. 근데 이 와중에 정말 희한하게도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시중은행도 아닌 국책은행이 도이치모터스 거래에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온 겁니다, 지금. 물론 이거는 증거라기보다는 새롭게 나왔다기보다는 이미 검찰이라든지 금감원에서 알고 있을 사안이에요. 개인도 아니고 일개 기업도 아닌 산업은행이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에 25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다.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산업은행이 도이치모터스 그냥 차 파는 회사 아니에요? 그냥 렌트카 회사라고 봐야 돼, 사실은. 판매도 하지만. 무슨 산업이라고 그걸 투자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 미포조선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산업은행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차를 파는 일개 수입차 판매하는 회사에, 그것도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에, 3년인가 됐을 때는. 전환사채,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사채, 즉, 이 회사의 주식을 내가 나중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채권에 250억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250억을 투자해서 198억 원에 팔았다는 거지. 이게 뭔 미친 짓이냐고. 그 당시 강만수가 산업은행장으로 있었어요. 강만수가 이런 푼돈 건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우해양조선 이런 거 말아먹는다든지 포스코이 말아먹는데 요런 쪽에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금융 마피아의 대표적인 사람이 강만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MB의 그 3대 자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언론은 이동관, 그 다음에 경제 쪽에는 강만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최경환.
뭐 요런 인물들이 최경은 뭐 박근혜 때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경환은 대를 이어서 했으니까 요런 인물들이 말하자면 MB의 돈 창고지기를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M 사장님 명이 없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산업은행 돈을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김건희 주가 조작을 도와줬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이치모터스하고 김건희 최은순의 연결고리가 단순한 이미 그 당시부터 그냥 양재택을 통해 가지고 단순하게 검사 오빠 어떻게 찔러갖고 할 수 있는 권한 그 이상을 발휘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양재택도 거느리고 있는 n분의 1인 거고 그 위의 조직 결국은 청와대와 MB하고 손이 맞닿아 있지 않았겠느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거 진짜. 아니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그렇지. 너 같으면 강만수가 수천억대 수십조 원대 돈을 운영하는 산업은행의 은행장인데 도이치모터 전환사 때 사주라고 밑에 놈한테 일부러 찔릴 이유가 뭐 있어? 강만수가 르네상스에서 혼리부를 덮지 않는 이상. 아이, 헐.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이 덮었겠죠. 어찌 됐거나 누가 더 강만수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 때 MB의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MB가 돈을 댄 것 같다. 정치 자금을. 선거 1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수없이 몰려들었던 갑자기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자본들 이런 것들이 선거 자금으로 운영됐고 그리고 MB계의 핵심들이 선거 캠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결고리가 요때 맺어진 게 아니라 2010년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나도 그 렌터카 사업하면은 산업은행에서 250억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 내가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해줬잖아. 뭐? 몇 번을 얘기해줘. 서울대 나왔어? 아니요. 집안에 검사 있어? 아니요. 아니면 네가 밤에 힘을 좀 써?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이 무슨 말이야? 어우 정말. 낮에만 강해서는 안 돼. 밤에도 강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보면요. 단순하게 건의 계좌를 준동한 게 아니라 산업은행까지 들고 흔들었으면 대놓고 고의적인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가 조작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조건부로 주가 그 채권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일종의 옵션을 맺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나중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살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일종의 이제 옵션을 행사하는 거야. 그게 주가가 높으면 주식으로 받고 주가가 낮으면 현금으로 받고 이런 식인데 여기에 이 방식은 이러한 전환 사채와는 다른 형태의 특별한 옵션을 갖고 있었어요. 즉 이자도 받으면서 돈에 대한 이자는 기본적으로 받아. 그리고 원금을 상환받을 때 주식으로 받을까 현금으로 받을까를 이중으로 결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도 받고 나중에 주가에 따라서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로 주식을 심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폐해가 심해갖고 없앴어. 왜 없앴냐면 일단 이자를 다 받아 먹은 다음에 인수할 때쯤 돼가지고 주가를 절반으로 딱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식으로 이걸 받게 되면 주식을 2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쭉쭉 오르는 거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가를 떨어뜨려 갖고 내가 10억을 250억을 받을 게 있는데 500억 원어치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인 주식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배로 더블로 수익이 나는 거죠.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얘네들이 이 산업은행에서 일단 주식을 사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산업은행 손해받게끔 한 다음에 이걸 대산 다음에 심지어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사장이었던 권오수한테서
번호수가 갖고 있던 심주 인수권부 사채까지 추가로 사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가지고 이거를 1년 동안 부양을 해가지고 약 2배 가까운, 그러니까 뭐 3,000원대에서 5,000원대 가까운 가격에 올려가지고 이걸 판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얻었던 전체적인 그 수익이 최고가로 따진다고 치면 한 580억 정도를 아마 얻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명확하게 팔았는지는 뒷조사를 해봐야겠으나 최소한 300억대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안 따져봐서 몰라요. 자, 문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금감원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거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바로 조사해야죠. 김건희가 그랬다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강만수한테도 물어본 거예요. 만수 씨, 그때 250억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 그거 별 문제 없어갖고 검찰에서도 문제 제기 안 했는데 그게 어떤 과정으로 돈을 줬는지 이런 건 내가 잘 모르겠고 밑에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러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만수 씨가 부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내가 이제 좀 패턴을 아는데 맞는데 찔리는 게 있잖아. 그러면 부정은 안 해요. 그렇지. 왜냐면 부정해버리면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되니까. 근데 그건 아닌데 뭐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 나가려는 거예요. 법적인 피해를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 뭐 나는 뭐 밑에 실무진이다 뭐 이렇게 피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걸로 오겠구나. 언젠가 이게 터지면 나한테 오겠구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어제 이런 뭐 BW하고 어제 막 엄청 방송이 되게 복잡한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가를 떨어뜨리는 시기도 있어야 되고 그걸 BW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익을 실현하려면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실현하려면 주가를 떨어뜨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주가 조작을 해야 돼요. 주가 조작을 하려 그러면 주식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입금이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내가 회사에 있다고 땡전 한 푼 안 집어넣고 그냥 가짜로 위조해갖고 주식을 낼 수는 없는 거야, 주식은. 예금이랑 달라서. 그래서 그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돈은 산업은행에서 차입을 했다는 거야, 놀랍게도. 그것도 3년도 안 된 신생 법인이 어떻게 알아서 산업은행한테서 그만한 돈을 조달을 하냐는 거지. 문제는 산업은행이 이걸 조달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 60억 정도 손해를 봤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된 거고요. 이렇게 조달해서 발행한 신주를 가지고 주가 조작 장난질을 친 겁니다. 지네 이사들과 대표가 짜고서. 그래서 이거를 떨어뜨려서 나중에 이제 바닥에 떨어뜨리는 상태에서 사야 돼. 사야 되는데, 누구나 이제 이게 주식이 오를 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오를 주식을 권호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가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김건희한테 양도를 한다는 거예요.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면서. 그러면 이 주가 조작 집단의 모든 이익이 김건희한테 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범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김건희한테 유리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렇지. 이 모든 게. 김건희만을 위한 정말 이런 희한한 거래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는 기소도 안 받고 조사도 안 받고 심지어 계좌를 활용당해 10억 원밖에 돈을 못 벌었다. 오히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식의 코스프레를 치고 있다는 거지. 이거는 아마 최은순 씨 통화 목록인데 신한증권 담당자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거 그냥 다 팔아, 싹 팔아.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가 3,500원 밑으로 회장을 딜을 해놨대. 그러니까
이걸 미리 팔아놔야지 나중에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더 3,500원 밑으로 빠질 거니까 미리 팔고 대기 타고 있어. 이 얘기인 거고요. 야, 진짜. 아니, 이러면 사실은 개미들은 뭣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왜 이렇게 빠지지 하면서 자기 손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밑에 떨어졌을 때 팔았을 때는 또 나중에 이 사람이 쫙 산단 말이야. 그러면 또 쫙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건호수가 산업은행 거를 인수하면서 그걸 인수하는 과정 중에 김건희한테 돈을 빌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수한 가격보다도 싼 가격에 김건희 채권 회수 방향으로 이런 방식으로 했다. 이거 전형적인 전문가가 안에서 누가 시나리오를 짜갖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진행 과정을 검찰이 모를 수가 없어. 산업은행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모를 수가 없단 말이죠.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 뻔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모릅니까?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당시 강만수 수사를 맡았던 인물들 중에 뭐 어미준이 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분들, 뭐 한동훈 여기 있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요직에 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이제 강만수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현직에 있을 수 없고요. 당시 강만수 밑에서 가장 촉망받는 따까리를 했던 최상목. 이 사람이 현재 용산대의 경제수석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MB랑 딱 이어지지? 그러니까 MB가 내가 너 정권 만드는 데 있어서 금융적인 부분이나 언론적인 부분을 도와줄 테니까 나중에 모든 권한을 우리 애들한테 넘겨라고 한 거였고요. 인수위 때부터 MB 쪽 애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그 용산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실권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특히나 경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MB 시즌2다. 이 정권은. MB 시즌2인데 MB 때는 눈치 보여갖고 사정 봐서 해먹던 걸 얘네들은 이제 인정사정 없이 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윤석열이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윤석열이가 감옥 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지. 네. 강만수 간 것처럼 다 가는 거예요. 나는 한 번 더 간다고 봐. 이 사람들. 싹 다 MB 때 갔던 사람들 이거 다시 하잖아요? 또 갑니다. 왜냐면 똑같은 짓을 하니까 또 가야지. 결국 이렇게 까지게 되면, 자, 검찰이 이 MB계를 지키기 위해서 방탄을 치는 순간 이 정권 바뀌면 검찰도 같이 가게 되는 거고요. 검찰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MB계, 지금 이런 건수를 비롯해갖고 MB계 이동관이나 아니면 지금 최상목을 잡겠다고 덤벼들게 되면 검찰이 나락으로 가는 내부 권력 투쟁의 시발점이라고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건 못 덮어요. 이거는 진짜로 그 우리나라의 금융 질서를 검찰이라고 하는 공개적 기관과 산업은행과 금감위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이 대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일개 개인 김건희 하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권오수는 불쌍해. 뭐 하나 챙긴 게 없어 제대로. 원래 이 양반이 기업가도 아니었으니까 원래 명의만 빌려주려고 했으면 그 정도면 됐다고 할진 모르겠지만 모든 수익을 99.9% 다 김건희 일가가 빨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깜방은 지들이 가고 있잖아. 옥살이만 대신한 거야. 김건희만 살아남았네.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까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집니다. 둘이 누구예요? 둘이 누구예요? MB하고 검찰계. MB와 검찰 세력. 다 죽으면 안 돼요? 난 다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공시에 죽을 수는 없고 서로가 하나를 죽인 다음에 남아있는 놈을 죽이는 아마 이러한 순서가 될 것 같은데 누가 이길 것이냐? 이제부터 전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죽고 죽여라. 우리가 승리하리라. 야, 예. 그 얘기 해갖고 우리가 노딱 맞았잖아. 서로 싸워라까지만 하지. 왜 죽여라 그래가지고. 노딱이라고? 노딱 맞았잖아.
가만히 있어도 그냥 노딱이에요. 아, 그래도 네. 이러나 저러나. 시작하면 했다니까. 무조건 노딱이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놀라운 자료들을 지금 더 탐사가 쏟아놓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자료의 규모나 상세한 시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그 디테일을 봤을 때 이거는 탐사 취재를 통해서 온 게 아니다. 누군가 제보하고 있다. 어? 지금 더 탐사의 이와 같은 제보를 통해 가지고 모르겠어. 김건희를 흔드는 건지 한동훈을 흔드는 건지 둘을 동시에 흔드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와 같은 제보를 하고 있는 특별한 그룹이 지금 있다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요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되면 좀 더 디테일한 상황들 그리고 그 당시에 관련자들과 증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강만수를 등장시킨 거는 이건 진짜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만수가 나 같으면 인터뷰 안 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난 너무 좀 놀란 게 되게 고분고분 잘 듣고 대답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만수 씨, 더 탐사에 전화 갈 거예요. 요렇게만 답하세요. 요거 아닐까? 아, 진짜? 그렇지 않으면 굳이 현역을 떠나 있는 강만수가 받아서 저런 성의 있는 대답을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나한테 그러니까. 산업은행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 돈 10원도 받은 거 없고 스스로 그런데 4년 반을 감옥 살다 왔어요.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기억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해서 안 물어보던가요? 라고 했는데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는 답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내가 관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안 물어봤더라도 물어본 것 같다. 물어봤더라도 나는 그거랑 관련 없는 걸로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답으로 보여요. 안 물었던 것 같네요. 이거저거 다 물어봤는데 안 물었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하자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걸로 이제 답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진구 형님한테 일종의 마법이 있지 않은가. 일단 전화를 걸면 상대가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라고 끊지 못하게 하는. 아니, 근데 왜 정미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와, 싸가지 싸가지, 진짜, 와,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저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무례한 얘기만 골라서 나는 하는데. 급이 아니잖아. 이 바닥에도 레벨이 있는데. 너무 하던데, 급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우. 어제 뭐 BW에 대해서 몰랐는데 제보잭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해가지고 진짜.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와. 나도 처음 보는 세상이었어. 돈 버는 사람 놈들을 이렇게 버는 거야. 일단 나는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2주 단위로 출연해봤잖아요. 열심히 통장에 모아가지고 토스뱅크에서 정기예금을 3개월 미리 넣어놓으면 선이자를 얼마를 주고 이걸 막 계산해가지고 옮기고 아침마다 3원 이자 톡 이거 누르고 야 이런 내 삶이 갑자기 되게 웃기게 느껴지는 거야. 저는 이제 그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러한 수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늘 업계에서 전해 들어요.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식의 주가 조작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습니다. 저도 한때 상장 기업을 꿈꾸던 제조업체의 대표로서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브로커들이 와갖고 사장님 이렇게 해갖고 상장 올리면 이번에 뭐 제조업 특례 상장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작업을 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현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찰이. 응? 그래서 그 현찰을 조달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현찰을 아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데서 빌려. 뭐 금고나 뭐 어디 제2금융권 이런 데서 빌리는 게 아니라 산업은행이 빌려줘.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진짜. 산업은행 어떻게 빌려? 그러면 도대체 산업은행을 뭘로 협박을 하면 250억씩이나 빌려주면서 그걸 나중에 60% 할인을 하고 이거를 까서 해주냐고. 내가 보기엔 강만수가 검찰에 아주 큰 약점을 잡혔든가 그
그 위에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야, 저 도이치 그거 해달라는 데 좀 밀어줘. 이런 거 없이는 산업은행이 이런 짓거리를 못 한다니까. 산업은행이 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건 그냥 국정농단으로 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비리가 아니라. 당연하죠. 너무 엄청나서 아니 사실 아는 사람도 250억은 못 빌려줘요. 250억 있지도 않지만 아는 사람도 그 많은 돈을 못 빌려줄 것 같은 내가. 도이치모터가 나는- 250억짜리나 되냐고. 그러니까 나는 더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쨌든 실행한 실무급이 있을 거 아니야. 실무급 입장에서도 이거 이상하다고 못 느꼈을까? 당연히 했겠지. 느끼지만 위에서 누르는데 어떡해? 그럴 때일수록 그 실무자는 기쁩니다. 어? 내가 이거를 잘 처리를 하게 되면 아, 난 신임받고 있구나. 이런 불법적인 일을 내가 잘 처리를 하면 나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승진이든 뭐든 본인이 이걸 받겠구나. 뒤집어 쓴다라는 생각은 안 하나요? 안 하지. 일단 현실에서는 야 이제 나도 다음에 이거 어디 부행장이라도 가는 건가? 이런 마음에 그런 불법적인 오다를 받으면 더욱 열심히 하죠. 아니 근데 두 가지인데 열심히 하는 거 하나 하고 하나는 내가 항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놔요. 그래가지고 입이 터지면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위에서 시켜서 그렇지. 했어요. 나는 나가려고 하는 시켜서 거야.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되나요? 라는 과정 중에 숨겨진 자료들이 검찰보다 더 중요한 자료가 실무자한테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정부의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이상한 거 시키면 증거 다 남겨놔. 일단 하려고는 하는데 내가 항의했다는 표시를 남겨놓고 증거를 남겨놓는데 계속 공무원들이. 이게 제보자 X님은 어떻게 해갖고 이런 고급 정보에 이 정도까지 정말 무선별로 여기저기에서 다 접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세우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보자 X님의 정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만간 술자리를 한번 마련해가지고 또 술이. 네, 은밀하게 한번 제보자 X님의 과거와 정보 소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호가 가뜩이나 목소리가 큰데 술이 들어가잖아요. 더 커져서 그 가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샷들을 내리고 네. 통째로 빌린 다음에 은밀하게 하는 거 은밀하게 불가능합니다. 작업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더 계속되는 속보에 가장 발빠른 정리와 핵심은 덜 탐사에서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